치매 진단 전날 변경된 계좌. 은행이 문제 없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게 작년 3월이었어요. 근데 그 하루 전날 아버지 통장 자동이체 계좌가 전부 바뀌어 있었어요. 공과금, 보험료, 연금 수령 계좌까지 전부요. 변경된 계좌 명의는 제 남동생 이준혁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동생이 아버지 편의를 위해 정리해드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동생은 아버지랑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아버지 가까이서 챙기는 건 동생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계좌 관리를 맡은 거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상하다고 느낀 건 2달쯤 지나서였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제가 보내드리려고 동생한테 연락했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돈으로 충당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아버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왜 모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만 했어요. 그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아버지, 통장 준혁이한테 다 맡기셨어요? 아버지가 멍하니 계시다가 그러셨어요. 내가 뭘 맡겼나? 잘 모르겠다고. 그 순간 저 뭔가 싸해졌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좌 변경을 직접 결정하셨을까? 근데 은행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했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변경하셨다고 했어요. 창구 직원이 신분증 확인하고 다 절차대로 했다고. 저 은행에 직접 찾아갔어요. 담당 직원한테 당시 상황을 물어봤는데 어르신이 직접 오셨고 옆에 아드님이 같이 계셨다고 했어요. 어르신이 말씀도 잘하셨고 별다른 이상 없어 보이셨다고. 서류도 다 본인 서명이라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됐어요. 치매 진단이 하루 뒤에 나온 거잖아요. 하루 차이로 멀쩡한 사람이 됐다가 환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을 거고 동생은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아버지랑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따로 사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 솔직하게 여쭤볼 수 있었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시더니 사실 준혁이가 몇 달 전부터 아버지 데리고 은행을 여러 군데 다녔다는 얘기를 아버지 이웃분한테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심부름 해드리는 거려니 했다고. 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아버지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진료 기록을 보시더니 아버지가 처음인지 기능 이상 소견을 받으신 게 계좌 변경 2달 전이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이미 단기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소견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아버지는 계좌 변경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이 내용을 전부 들고 갔어요. 선생님이 서류를 다 보시고 나서 이건 성년후견 심판 청구랑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셨어요. 의사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요. 그 사이에 동생이 눈치를 챘는지 연락이 왔어요. 누나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자기가 아버지 곁에서 다 챙기고 있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의심만 한다고. 목소리가 격양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녹음했어요.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계좌 변경 경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인지 기능 저하 소견이 있는 고령자의 계좌 변경이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진 게 맞냐고요. 은행 쪽에서 내부 감사가 들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게 있었어요. 당시 창구 직원이 신참이었고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 매뉴얼대로라면 인지 능력 확인 질문을 해야 했는데 그 절차가 생략됐다는 게 내부 감사에서 밝혀진 거예요. 동생이 옆에서 말을 거들고 분위기를 주도했고 직원은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동생 통장 내역이 공개됐어요. 계좌 변경 이후 2달 동안 아버지 연금이랑 임대 수입이 동생 계좌로 들어갔고 그중 상당 부분이 동생 개인 카드값이랑 대출 상환에 쓰였어요. 아버지 돈으로 동생 빚을 갚은 거예요. 법원은 성년후견인으로 저를 선임했어요. 계좌 변경 행위는 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돼 취소됐고 동생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판결이 났어요. 동생은 형사 고소도 돼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됐어요.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제가 매주 찾아가요.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실 때도 있고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손을 잡으면 꼭 쥐세요. 그게 다예요, 저한테는. 동생이 항소했다가 기각됐어요. 지금은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끊은 거예요. 은행이 문제 없다고 했을 때 그냥 믿었으면 아버지 노후 자금이 전부 사라졌을 거예요. 절차가 맞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상하면 끝까지 파고드세요. 귀찮고 힘들어도 그게 지키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